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고민 없이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더키즈 57입니다. 오늘은 딴 게 아니고 에어팟 프로가 정발이 됐으니까 11월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쿠팡에서 10% 할인을 잡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못 잡으셨으면. 자, 그 329,000원인데 제가 한 일주일 좀 넘게 썼죠. 그래서 쓰면서 간단하게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맛보기로, 왜냐면 자세한 음향에 관한 리뷰는 우리 스튜디오 오일님께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은 여기에 뭐 이전 에어팟이나 그런 리뷰들 걸어놨으니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존 에어팟보다 약간 큰데요.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근데 빼는 게 조금 덜 편하기는 합니다. 예전 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기니까 이렇게 쏙 해가지고 쏙 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좀 해가지고 들어갈 때도 이렇게 착이 아니고 이 끝에 실리콘 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뭐 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빼는 거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착용감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사실 최근에 써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 착용감이고요. 꼈을 땐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노이즈 캔슬링 성능 자체는 꽤 준수한 편이에요. 당연히 이제 헤드폰으로 이렇게 감싸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경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캔슬링이 잘 됩니다. 출퇴근 이제 전철이나 버스 같은 걸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은 아마 거의 필수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비행기 장거리 비행 같은 거에서는 그냥 아예 헤드폰으로 가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편리한 건 분명히 있어요. 여하튼 노이즈 캔슬링은 그렇고 이렇게 길게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외부 소리 듣는 거, 노이즈 캔슬링 끈 거, 노이즈 캔슬링 킨 거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길게 요 꼭다리를 눌러주면 전환이 되는데 이 외부 소리 듣는 모드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어떤가 하면은 사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에어팟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커널형이니까 조금 더 베이스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을 때는 좀 디테일이 깎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소리가 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은 대부분은 시끄러운 데서 쓸 테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살짝 신경이 쓰이는 정도까지는 디테일이 깎이는 느낌이었어요. 뭐 자세한 건 측정값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소리는 100% 만족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329,000원짜리에서 100% 만족이 아니면 어떡하냐라고 하기에는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거보다 이 뺄 때 또 지금은 안 그래. 꼭 보여드리려면 안 그래. 이게 까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까뒤집히는 경우가 제법 자주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열심히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서 그게 좀 거슬리고요. 사실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이름 정할 수 있고 노이즈 감색 켬, 끔, 그리고 노이즈 수용, 외부 소음까지 같이 듣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왼쪽 오른쪽 기능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소음 제어, 켬, 끔, 그 외부 소리 듣는 거 할지 아니면 CD 호출을 할지 할 수 있는데 이 소음 제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몇 가지를 할지 2개, 3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선택해 놓으면 안드로이드 쓰시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리 잘 나고요. 음성통화 잘 되고요. 노이즈 캔슬링 제어도 그냥 꼭다리 길게 눌러주면은 전환이 됩니다. 대신에 이 다리로 하는 옵션을 바꾸려면은 애플 기기에 연결을 해야 되겠고 배터리 잔량이 디테일하게 뜨지는 않지만 뭐 나중에 또 앱이 나오겠죠? 안드로이드에서 쓰셔도 윈도우에서 쓰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잘 돼요. 그리고 재밌는 부분으로 여기 이어팁 착용 테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서는 하면은 소리가 새 나가는지 안 내가는지 밀착 정도 양호 이렇게 뜹니다. 하고서는 자동으로 착용 감지, 마이크 왼쪽 쓸지 오른쪽 쓸지 자동으로 할지 뭐 그냥 요 정도 옵션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써보니까 배터리는 이전 거랑 비슷해요. 한 일주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징그러울 정도로 오래 가가지고 저는 언제 끝나나 한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딱 금요일에 쓰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제가 출퇴근 기준으로 1시간 정도 쓰고 나머지 심심할 때 음악 뭐 조금 듣는 정도 그 정도로 썼을 때 일주일 썼습니다. 아무리 못 써도 나흘 닷새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거의 모든 상황에서 켜놓고 그 정도를 가니까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329,000원짜리인데 에어팟 지금 이제 쓴 지 오래된 분들이 겪으시겠지만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애플케어 플러스가 45,000원인데 얘는 휴대폰이 아니기 때문에 2년 보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년 보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케어를 45,000원짜리 가입을 해놓으셔서 329,000원짜리가 1년짜리가 아니라 2년짜리가 되게 만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취인증 되는 거 아무거나 놓으면 됩니다. 약간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이 되고 갤럭시도 무선 충전 공유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데 아이폰도 된다는 소문만 많고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라이트닝 포트로 충전을 하거나 무선 충전대를 따로 사가지고 올려놔야 된다는 그 정도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고민 없이 구매를
하시면 될 거 정도가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노이즈 캔슬링이 마찬가지지만 끼고서는 일정 수준은 뭐 그냥 까먹게 돼요. 그냥 그냥 원래 사는 게 이랬나라고 하다가 노이즈 캔슬링 꺼보는 순간 이거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을 써보셨어도 이렇게 편리한, 작고 편리하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이 부분에서 만족을 하실 거고, 안 써보셨으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통화 품질도 최상급이고 아주 잘 만든 제품입니다. 뭐 하지만 에어팟이기 때문에 흰색의 실리콘 팁에 뭔가 좀 자,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고요. 뭐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뭐 충분히 8.5, 9점, 뭐 여하튼 뭐 그건 그냥 제가 지금 대충 생각한 거고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에어팟 프로 일주일 좀 넘게 썼구나. 열흘 정도 쓴 간단 후기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